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수도권투데이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요. 활력 넘치면서도 편안한 아침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입니다.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답답한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가운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자각 증상을 가지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한방 방안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개발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수도권 뉴스, 또 건강하면 물을 빼놓을 수 없죠. 서울 시민 중 15% 정도만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공동조사를 했는데요. 서울 시민 500명 중 응답자의 83%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42%는 가정에서 정수기 물을 마셨고 41%는 생수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급수간의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요. 상수원 오염에 대한 염려가 44%, 맛과 냄새 40%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더 폴리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Every Breath You Take. 이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곳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어떤 곳인가요? 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벌써 이제 20살이 되어서 올해는 21살로 넘어온 성년의 단계에 와 있는 정부 출연기관, 이제 유일한 한의학 연구기관입니다. 네. 기능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한의학과 관련되어서요,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 침, 뜸 우리 모두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 어떤 한의 치료 기술이나 의료기기, 그다음에 한방 자원과 신약 개발, 그리고 한의학 고전 문헌, 정보,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의학 관련 R&D를 총망라하는 종합 연구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제가 지금 아직 첫 돌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 네네. 국내 최초 한의대 여성 교수이시라고도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초창기에는 여성들이 많지 않았었죠. 근데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의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건강한 국민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맞춤 건강 관리 방법들을 또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한의학적인 특유의 통합 예방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네. 또 국민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노인성, 난치성 질환, 이런 부분들이 요즘 아주 커다란 질병에서 어떤 아젠다가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방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원천 기술 확보에 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또 한의원, 병원, 환자 등 의료 현장에서 이제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또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또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또 신토부리의 개념에 맞는 한약 자원을 제대로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런 내용에 우리가 중점 부분을 두고 지금 연구 개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보니까요, 보건복지부가 네. 한방 의료 이용과 소비 실태 조사 결과 이 자료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질병이 있을 때 한의원을 찾는 비율이 17.4%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게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글쎄요,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 욕심으로는 좀 더 이 프로테이지가 좀 더 많아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양방 한방 이제 이원화된 이런 체계로서 요즘에 와서는 서로 이제 양한방 서로 그 협업 체제를 지금 우리가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2014년에 프로테이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7.4%가. 네. 근데 이게 2011년 이 직전에 그 결과에서는 6%였거든요. 그렇군요. 그걸로 비하면은 상당히 지금 증가 추세가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네. 또 뭐 한방 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참고를 하자면은 네네. 5점 만점에 외래에서는 3.7점 아니면 이번 케이스에서는 4점으로 나올 정도로 어떤 신뢰도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국민들이 한방 의료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그럼으로써 한방 병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과학적인 근거 없어서 꺼려진다 이런 응답들도 있던데 네. 동의하시나요? 이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 그 과학이라는 그 앞에는 현대 과학이라는 말이 좀 붙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도 이제 과거의 그 고대, 근대, 현대 그 나름대로의 그 발전의 단계를 거쳐왔듯이 한의학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네. 그 발전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그 패러다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대 과학적인 용어로 미처 표현이 못된 통계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한의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환자 치료에 우리 한의학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현대 과학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컨셉이나 그런 용어대로 아직은 한의학이 통계화, 객관화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시대적인 사명에 맞게 그거를 또 실험으로 증명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한의학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좀 편견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런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검증 가능성이잖아요. 네. 누가 다시 검증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검증 가능성이 중요한데 우리 한의학에서도 실제로 좀 검증 가능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들이 있나요? 네네 많습니다.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증명해서 여러 가지 그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저희들이 많은 논문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떤 임상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많이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벌써 한의학적인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의 그 역사를 보면 최근 한 30년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입증 사례가 논문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저희 연구원에서도 뭐 항암제 부작용 중 하나인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어떤 그 전침 또는 기타 어떤 치료 방법의 효능을 규명하기도 했고, 네. 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뜸 치료 효과가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뜸이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술 이전도 한 상황이지만 당뇨병성 그 망막증 치료 물질 네. 이런 내용 또는 혈전증 예방 치료 물질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 추진 단계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한방 처방인 당귀작약산이 우리 여성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갱년기의 어떤 혈행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고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피부 노화 이런 곳에도 우리 한약이 상당히 유효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미용에도 네네, 이게 영향을 그렇습니다. 준다. 그리고 뭐 미용뿐만이 아니라 노화에도 우리가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노화 방지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경험적이기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을 해보자. 그래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연구 성과다라는 것을 계속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나아가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노년층에 비해서 청년층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젊은 층의 신뢰를 얻는 것도 연구원의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우리 보통 어른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시원하다라고 시원하다, 표현하기도 그렇게 하고 하시죠. 어디 사우나 한증막 같은 데 가도 우리 노인분들은 굉장히 그거를 뜨겁다라는 표현 대신에 참 좋다라고 노래 부르는 풍경도 제가 봤습니다. 네. 또 한의원에서 보면은 침을 의사들이 놓을 때 좀 더 아프게 놔야지 뭔가 좀 그날 온 효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많은 인식을 하는데 네. 반대로 우리 젊은 층 또는 청소년 소아들은 아픈 거를 싫어하고 네. 어떤 자극적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한의원 하면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재미있게 좀 해봅니다.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겠지만 그거는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면 주사를 싫어하는 그 패턴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젊은 층들 또는 소아 청소년들도 한의학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네. 예를 든자면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 방학 때 우리 초등학생들과 또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주변 자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약초를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보고 배우는 본초 탐사대 저도 이번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걸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학생들이 보다 더 이제 우리 한의학을 가지고 해외 국제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글로벌 원정대회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기타 그렇군요. 저희들 내부에도요. 한의학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한의학 역사박물관이나 또는 한의과학관이나 또는 네. 한의학 표본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연간 한 1만여 명이 전시관을 오.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약간 대국민 네, 홍보 그렇습니다. 사업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네. 그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다. 네네. 흥미롭고요. 초등학생들을 포함해서죠. 그렇군요. 네.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기계나 다른 검사 장비로 확인을 해봤지만은 뚜렷한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응급실에 갔을 때 네. 검사는 다 받았는데 막상 별다른 증상이 없다. 네네. 이런 진단을 받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정말 아픈데 네. 병원에 가면은 별 이상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안정된 그런 그렇죠. 삶을 살아라. 그런데 환자들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방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의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대안이 있나요? 우리 한의학 용어에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미병이라는 개념입니다. 미병. 네네. 어떤 병이 도래되기 전에 진단학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어떤 전구 증상이랄지 아니면 가족력을 포함해서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미리미리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미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징후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이 미라는 것은 안일미, 병은 이제 질병병자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병이 아니지만 가만 놔두면은 병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미리 이제 체크를 하고 미리 예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한의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방의 개념과 양성의 개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미병을 중심으로 이번에 연구단을 크게 발족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은 저희들이 2013년에 네. 한국 갤럽 조사의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질병은 아닌데 불편함을 느낀다 하는 것 중에 피로를 호소하는 피로감. 참 많습니다. 네. 이게 뭔지 모르지만 너무나 피곤해서 힘들어하는 그런데 구체적인 약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병원 관리를 받는 분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더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소외계층 10명 중에 9명에 대한 대책이 바로 이런 미병 그룹이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우리가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한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네요. 네. 그러니까 징후를 미리 좀 진단하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하고 또 네. 관리하는 방법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의학계에서 또 하나의 관심인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양의학, 그 양방 의사들과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의료법 차원에서의 이제 문제가 현재 좀 앞으로 좀 뭔가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마찰인 것 같고요. 네. 어떤 그 인류학적인 개념이랄지 어떤 의사로서의 본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환자를 좀 더 잘 진단을 하고 그 질병을 진단하고 좀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한다, 찾아낸다라는 면에서는 현대 의료기기에 있어서 양방 한방이 어디 따로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도 이 의료기기를 개발하신 분들이 양방 한방 막 나눠놓고 싸운다 하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좀 더 협진 체제 내지는 서로 협업하고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어떤 상생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네. 좀 더 지혜롭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한양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한약진흥재단은 뭐 그 뿌리가요. 네. 이미 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그 한의학 육성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학 산업 진흥을 위해서 현재 한국 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 한방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의 기능을 좀 더 통합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16년도에 이제 설립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거기에 설립위원으로서 지금 자문과 기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이제 뭐 명칭도 현재는 한약진흥재단은 가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뭐 이런 내용들은 보다 한약 산업을 진흥시키자 하는 차원이고 저희 연구원과는 어떤 표준화랄지 과학화, 객관화 차원에서 중복되는 것은 배제하고 서로 그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서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앞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또는 우리 정부 이제 일선에서도 저희 네. 한의학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신뢰와 관심과 사랑을 이제 주셔서 저희 한의학도 이만큼 성장을 했고요. 우리 연구원도 많이 성장을 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어디로도 다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가 더 박차를 가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는 새로운 한의학 글로벌 선진 리더로서의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제 일선 한의계 과학기술계와 더욱더 이제 합쳐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 결과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고 또 우리 국가에서 하나의 아젠다로 갖고 있는 어떤 창조경제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육성 차원에도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정부 부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침 일찍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신다면 어떤 노래로 고르시겠어요? 네, 제가 노래를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특히 우리 송창식 선생님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네. 우리는 그 노래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송창식의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과 함께 한방 의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야심찬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짧은 사연 보내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초등학생 승섭이에겐 세상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에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TV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김홍준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갑니다. 승섭이와 홍준 씨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TV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 귀, 상위 등급자이면서 저소득층인 분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음성 증폭기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ARS 1688-45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인천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대변인실 김석철 방송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첫 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죠. 제3연륙교 건설. 인천시가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영종 청라간 제3연륙교는 그 경제 자유구역의 균형 발전 및 그 공항 배후 도시 활성화를 위한 그 필수 기반 시설인 동시에 중국의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LH 공사가 영종과 청라 국제도시의 조성 원가에 그 해당 사업의 건설비 5천억 원을 반영하고 토지 분양 시에 이를 적극 홍보했던 만큼 조속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도로 그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그 손실 보전금 때문에 제3연립계획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다음 달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때 네. 제3연립교 그 기본 설계비 80억 원을 반영하여 10월 중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본 설계 용역에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하나요? 예. 이번 기본 설계 용역에는 그동안 그 제3연립교 건설에 난제로 작용한 민자대교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하고 최초 인천대교 등이 건립된 그 시기와 또 건설된 후에 현재 교통량이 다른 점을 그 감안해서 손실 보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네. 제3연립교를 어떤 건축 방식으로 건설할지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조기 착공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네.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그 이번 기본 설계 용역을 통해서 제3연립교 개통에 따른 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미치는 그 영향을 분석하고 네. 건설 방식 등을 구체화해서 지역 주민 또 국토교통부 민자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지역 정치권과 또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제3연립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피파의
T20 U20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우리 시는 그 2017년 피파 U20 월드컵 개최를 원하는 그 인천 시민의 열기와 또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25일부터 50만 명을 목표로 대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피파 U20 월드컵은 그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인 그 중에서 네. 두 번째로 큰 대회로 그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그 본격 입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력을 그 점치는 무대라는 점에서 전 세계 축구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17년 5월에서 6월 중에 열리게 될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참가해서 52개의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개최를 희망한 도시가 9개, 이 중에서 6개 도시를 최종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 그 2013년 대한축구협회는 2017년 대회 유치에 성공했고요. 인천을 비롯하여 그 개최를 희망하는 9개 후보 도시를 대상으로 사전 실사를 벌인 후에 최종 6개 도시를 선정해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지난 8월 20일에는 인천에 대한 그 사전 실사가 있었고요. 9월에는 피파에서 직접 그 실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때 그 개최 도시 선정에 시민의 관심도와 또 관중 동원이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축구에 대한 관심을 재점화해서 향후 그 인천 그 시민 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발전에까지 도모한다는 그런 보관으로 이번 그 대시민 서명 운동을 그 전개하고 있고요. 총 50만 명을 목표로 9월 3일까지 대시민 그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오는 9월 9일 우리 시에 대한 그 피파 실사 그 설명회장에서 네.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최종 그 개최 도시는 그 9월 24일경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우리 시는 그 최신 시설인 그 전용 구장과 지리적인 이점, 또 교통망, 국제 대회 그 개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회 유치에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인천시가 국제기구와 마이스, 그러니까 이 국제회의나 컨벤션 같은 분야의 진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 시는 그 인천 도시공사와 함께 오는 9월 1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기구와 마이스 분야 그 진로와 그 채용 박람회인 2015 인천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를 개최합니다. 예. 우리 시는 그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국제기구 및 그 마이스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위해서 특화된 교육과 또 정보를 제공할 그런 방침으로 있고요. 이번 행사에는 그 현재 인천에 소재한 13개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소재한 국제기구들과 호텔, 국제회의 용역업체, 또 시내 면세점 등 그 마이스 관련 기관의 그 참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들 기구와 기관, 기업 등 그 45여 개가 그 지금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진로와 그 채용 상담 등 그 홍보 부서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관련 기구와 기관, 기업이 45곳 정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실제 국제기구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좀 다채로운 행사가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송영미입니다. 저는 지금 지난달 개관한 도봉 기적의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내가 보이니?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나무를 잘 타는 나무를 표범. 나는 누구일까? 가방 안에 든 게 뭐야? 김상근 글 그림. 큰일이야, 서둘러야겠어. 가방 안에 든 게 뭐지?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이런 기저귀 도서관이 생겨서 저는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 엄마거든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책들도 많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학 기간 동안 몇 번 왔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 와서 이제 방학 때 독서 기록장도 하고 방학 숙제로 책도 여러 가지 읽고 또 팝업북 같은 것도 좀 많아서 유치원생 애기가 너무 좋아했어요. 일단 도서관이 근처에 생겨서 너무 좋은데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도서관이라서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겨울에는 온돌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앉아서 따뜻하게 뒹굴뒹굴 거리면서 책 볼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봉 기적의 도서관은 도봉구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최초, 전국에서는 12번째로 건립된 어린이 전용의 도서관입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지역 사회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되듯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도봉 기적의 도서관에서 송영미였습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가 서울시 도봉구 기적의 도서관에 다녀왔네요. 도봉구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내에 모든 가구와 시설이 어린이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내용 재밌네요. 또 3살 미만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층을 온돌바닥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개관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 마련하고 있는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셔서 4674번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큰집 조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매년 적자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여유가 된다면 자식보다 조카를 돕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카 힘내라. 자, 이렇게 훈훈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힘을 주고 싶은 소중한 분들께 응원 문자를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아바의 노래입니다. I have a dream. 문 밖을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더 큰 세상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글로벌 넘버원에 도전하는 블랙야크는 그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잘 낫지 않는 병증의 치료에 최면요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도 최면을 훌륭한 치료법으로 인정하고 있을 만큼 그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처럼 자신이 건강하다, 행복하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이는 행복에 대한 고집,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를 추천해봅니다. 네, 0327번님, 매일 아침 유석현 앵커의 편안한 목소리로 차분한 아침 맞이했는데 이제부턴 활기찬 아침으로 시작해야겠네요. 축하드리고 알찬 정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활기찬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